네, 약 50여 년간 개발이 정체되어 있던 부산 4구의 괴정 5구역에 새로운 명품 주거지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보통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약 10여 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들 알고 계실 텐데요. 괴정 5구역은 2015년 부산 최초로 주민자치형 생활권 시범 마을에 선정이 됨과 동시에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 재개발 사업에 있어 소요기간이 최단 기록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 주영록 괴정 5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내년이면 벌써 이주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2018년 우리가 이제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3년 한 6개월 만에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일반적으로 15년, 20년 걸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역 지정부터 뭐 조합 설립까지 그리고 사업 신계와 관리 처분까지 하는 기간이 총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었던 기적 같은 사실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15년에서 20년 걸려도 사실은 하기 힘든 것을 우리 주민들의 단결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형 시범마을이었기 때문에 제2의 새마을 운동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고향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시범마을 되기 전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는데 해제된 적이 또 있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사실 개발이 되는 게 이제 원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 시범 마을이 됨과 동시에 주민들이 뭐 좋아도 하셨을 뿐더러 참여도도 좀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서병수 시장님이 그 만든 그때 시범 마을은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서 원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하기가 매우 좋았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주민들이 이제 슬럼화된 도시만 계속 하다 보니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사실은 10% 미만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충분하게 사업성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고 하면 원주민들이 분담금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어른들을 잘 설득했고 어머님과 어르신들을 잘 설득해서 매우 참여도가 높게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재개발이라고 하면은 보통 지금 조합장을 하고 계시지만 인식이 있잖아요. 예. 키워드가 생각이 사실 나요. 예. 그 어떤 건지 아시죠? 재개발, 조합장, 비리, 뒷돈, 구속 항상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개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가 시범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조합장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위원장이라고 쓰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지는 않습니다. 제가 술, 담배, 여자 노름 같은 걸 전혀 하지 않고 항상 사무실 안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도 그 따로 조합장 방을 만들지 않아서 사무실에서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녹음이 돼 있고 업자들을 밖에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 안에서만 만나서 합리적인 이야기만 해왔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재개발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많이 벗어나서 우리가 시범마을이라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조합장님만의, 조합장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위원장님만의 이런 원칙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일반 재개발과 시범마을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다른 좋은 점이 좀 있을까요?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용역 수백억을 들여서 국가에서 도시계획과 그다음 건축 설계를 다 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또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일정한 노후도 점수와 밀도 점수 여러 가지 점수를 포함하여서 여기를 재개발해도 된다고 이제 시청에서 그냥 허가 도장만 찍어주는 거였습니다. 사실 국가적인 입장에서 전혀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의 돈을 내기 때문에 매우 좋은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들 구역을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도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고 또 하나 더 좋은 점은 아무래도 슬럼화된 데보다는 도로 좋은 데서 만들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더 좋아질 수 있음으로 인해서 원주민 90% 재정착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이라고 하면 조합원 간에 또 분쟁이 또 없지 않을 수가 없다고들 또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없으셨어요? 아, 이건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실제 이렇게 재개발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동네는 시범마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매우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 쪽에서 사하구 쪽에 매우 노령화돼서 집주인들이 대부분 60, 70대의 어르신들이거나 어머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데까지의 많은 시간들이 좀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한번 믿으면 이제 단체 행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득이 잘 되시면 원만하게 간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5%의 주민들이 원만하게 찬성해서 잘 끌어왔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일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큰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내가 최고다 하는 그런 좀 뭐랄까 부르주아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들한테 내가 쫓겨나지 않고 다시 분담금 없이 재입주할 수 있다는 확신만 선다 하면 설득하기는 매우 쉬웠고, 그러나 우리가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1,500세대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90% 정착하면 1,350세대 정도가 정착할 거라고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사실 나중에 쪼개기가 됨으로 인해서 1,870까지 약 한 300 몇십 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 재개발과 똑같이 항상 쪼개기를 하고 들어와서 아주 소액 물건을 가지고 큰 지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법에 사실은 이게 앞으로 이 법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원래 내가 25평형의 재산에 살던 사람은 25평의 분담금이 없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35평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 35평에 들어갈 수 있어야, 분담금 없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며, 50평의 재산권을 가진 사람은 50평에 분담금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괴정 5구역 시범마을의 원취지였고 의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쪼개진 원룸이나 도로 등 기본적으로 또 집도 주택도 3개 정도로 나눠서 분양권만 가지고 나도 자격이 있다고 해서 큰 평수를 10억짜리를, 그러니까 원래 가격은 3천만 원짜리 갖고 10억짜리를 가져가는 그런 폐단은 대한민국 전체적인 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각종 카톡방이나 밴드를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대처를, 법적인 조치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대충의 다른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자기가 구린 게 많기 때문에 하다가 스톱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끝까지 법적인 조치를 다 하다 보니 자기들도 약점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제 통장 돈 지출 내역, 그 다음에 핸드폰 사용 내역까지 제가 지금 몇십 번을 했습니다. 37번의 고소고발을 당했고, 그 중에 35번을 무죄를 받았으며 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또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예. 재개발을 하면서 항상 나오는 고소고발도 이제 위원장님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원주민들께서 듣다 보니까 좀 재개발하니까 좀 좋은 부분은, 사실 재개발하면은 분담금이 없지 않을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분담금 없이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셨어요? 사실 우리 동네가 사하구에서 부산에서 사하구가 제일 가난한 동네입니다. 아까 도면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평균 가격이 제일 낮은 동네가 우리 사하구입니다. 사하구는 대기업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데 대기업 포스코와 롯데를 유치를 하였고, 대기업 마크를 갖고 있어야 분양가를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분양가를 더 올린다는 건 사실 공사비가 더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향적인 돈이 더 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대티 터널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1971년도 만들어진 50년 전에 만든 그 길 하나로 들어오다 보니 사실은 부산과 단절된 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연구소에서 서부산 터널이 만약 만들어진다고 하면, 남포동으로 바로 갈 수 있는 5분 거리에 서부산 터널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1,500까지 분양가를 상향할 수 있다. 당시에 950만 정도의 분양가였습니다. 무형의 재산 평당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5천억 정도를 더 벌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10만 명의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서부산 터널을 만들었고,
대기업을 끌어들였고 그다음에 그 용적률 상향을 당시 서병수 시장님이 있을 때 원주민 재정 차격을 하게 되면 많은 인센티브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받아서 지금 현재는 같은 땅에 짓게 되면 280% 용적률이 밖에 안 나오는데 326%라는 용적률을 받아서 3,000세대 정도 지을 수 있었던 것을 600세대 더 지어서 3,600세대를 더 지을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한 1조 정도를 돈을 더 벌었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 질문이요.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을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이제 8년 정도를 하면서 사실 이제 위원장, 뭐 재개발 조합장을 하면 활동비 명목으로 이제 뭐 월급 받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받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공 후에 가지고 가겠다라는 부분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주민들께서 조금 민원도 많이 넣으시고 좀 논란이 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입장이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 이 일을 할 때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제 고향이라서 저희가 여기가 원적이고 여기가 본적이고 여기서 사업음악교, 사화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이 동네에서 다 졸업했습니다. 사실 제 친구거나 아버지 친구거나 어머님 친구입니다. 제가 이 95% 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이거를 갖다가 제가 개인 사업, 시행 사업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가 사실 개인 사업을 하여서 원주민은 100% 다 쫓겨나고 그 사업자는 1,000억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 이익을 다 돌려주고 시범마을을 하겠다 해서 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항상 재개발들이 아까 말한 악패, 월급, 뒷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걸 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1호 시범마을이다 보니 설계, 도시 설계, 사무실 임대 비용, 10년 동안 유지하는 사무실 임대 비용, 행사 비용, 그 많은 비용들이 사실 20억 이상의 돈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나 또는 월급이나 판공비나 업무 추진비를 10원도 받지 않고 전부 다 제 돈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매몰비에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까 싶어서 300억도 제가 차용증을 써서 이사들이나 주민들한테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저 주영로 혼자 책임지는 그 구조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본의 아니게 처음부터 20억을 내렸으면 저도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2천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1억 뭐 이런 식으로 내다 보니 저도 뭐 빨려 들어오듯이 계속 돈을 내게 됐는데 하다가 중간에 돌아설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하게 된 것이고 이번에 한 부분은 저는 당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조합장 중에서 6개월 전에 돈을 갚지를 못해서 신용불량이 걸렸습니다. 조합장 중에 신용불량은 그냥 대한민국에 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사업을 하려고 뒷돈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다 받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해서 뭐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저한테 250만 원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서울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어 올 겁니다. 그 1,000만 원을 만들어서 우리 기자님한테 드리면 저한테 10만 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건 주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50만 원을 가지고 4배를 만들었습니다. 주민의 재산을. 1,0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달라고 했고 그 10만 원 중에 5만 원은 마을 주민을 위해서 재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5만 원 중에서 또 0.25, 2만 5천 원만 내가 빚을 좀 정리하고 숨을 쉴 수 있게끔 제가 정리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부끄럽게 내 개인의 욕심을 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10%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20%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 사업을 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다 줬습니다. 저는 재개발이 아니라 시범마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 알겠습니다. 뭐 투명성이 바탕이 되고 이제 위원장님 진정성이 전달이 되면 주민분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리라 바라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다른 언론사 기자님들과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성공 시에 아까 0.2% 이렇게
이제 또 기부하고 또 0.5%만 이렇게 다시 본인의 이제 수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0.25%를 빨리 좀 이렇게 당겨서 다시 이 부분에서 운영이나 좀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0.25%를 지금 이야기한 건 지금 현재 사실 제가 좀 많이 빚에 좀 쫓기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사람이 이 빚에 쫓기다 보면 악마의 유혹에 또 사람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떠나서 나는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이 그 사람이 일한 만큼의 대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우리가 유조선 한 척이 1,000억 합니다. 유조선 한 척 1,000억인데 제가 20척을 수주를 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척의 일을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수익금을 다른 데보다 700~800% 더 수익을 내고 있어 주민들이 분담금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뭐 300만 원 더 나온 건데 300만 원 다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으니까 사실 반값에 들어가거나 또는 뭐 2배를 해준 거하고 동일한 상황인데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2조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당연히 뭐 시도지사는 당연히 오고 뭐 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까지 높은 사람들까지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일을 하면 10년 동안 월급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하나 또 판공비나 업무 추진비를 10원도 받지 않고 하다못해 사무실 임대 보증금부터 시작 간판에 걸린 이 모든 설계 부분에 대한 비용을 최초 제가 계약금을 다 줬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인정을 안 하면 누가 이 일을 나서서 하겠습니까? 누가 돈을 내서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다 보면 맨날 뒤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돈 받아서 결국은 또 구속되는 사태밖에 더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더 보편 타당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제가 1%라는 이야기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최초 처음 시작할 때부터 1%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1% 중에서 마을에 공부 잘하는 재단 말고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개정 5구역 재단을 만든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상여금으로 받게 되면 반이 사실 50%가 세금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20억 낸 거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당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떳떳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또 다른 질문? 네, 뉴스프리즌 최서일입니다. 예, 예. 조금 큰 줄기에서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뭐 시범사업이라고 강조하셨잖아요. 재개발이라는 틀 안에서 제가 질문하면 저는 이제 사업부 주민이거든요. 예. 저는 바로 위에 대구에 살고 있고 아, 예. 네, 대구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하단 당리 개정 이 라인 안에서 이제 또 사업부 재개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부산에서도 서부선이 조금 소외가 되고 서부산 중에서도 사고가 또 소외가 되고 사고 안에서는 또 신평 장림군에 엄청 소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하단 당리 개정 라인이 발전이 되면 이제 신평 장림군도 동반 상승 효과를 좀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발전이 된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히 신평에서 4% 넘어가는 부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재개발한다, 한다면 어떤 청사진을 좀 그려볼 수 있을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임 서병수 시장님과 박영준 시장님, 오거돈 시장님 그리고 지금 김태석 구청장님과 이경훈 구청장님한테 수백 번을 건의를 했습니다. 사구가 옛날에 부산시의 외곽이었기 때문에 공장을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말 낙후되어 있는 신평과 장림을 개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곳입니다. 정말 우리 사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곳인데 여기까지 제가 사구에서 좀 더 정책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고 부산시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원주민이 90% 정책을 하려고 하면 분담금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분담금이 나오지 않게 되면 신평 뉴타운 구역을 지정을 해 주시든가 동의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다 받아가겠습니다. 장림 뉴타운 구역을 지정을 해 주시게 되면 단순히 성냥갑 같은 아파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타운하우스처럼 테라스 하우스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아파트를 만들면서 남쪽으로 쳐다보고 있는 신평과 장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시범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5%가 아니라 한 명도 다 재입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 자체가 외부의 세입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지금 현 상태에 내가 5평, 6평이라도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결과밖에 파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며칠 전에도 뭐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여기를 특별구역으로 좀 지정을 해 주십사. 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다대포까지 내려가 사고 있는데, 전번 달에 구청장님 만났을 때 구청장님도 심평과 장림 쪽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구역, 용적률 상향, 수익성 상향을 주고 원주민을 재정착할 수 있게 관에서 지원이 있다면 저는 제 몸을 바쳐서라도 원주민 재정착형에 반드시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질문은 이 정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최초로 시행된 시범마을, 괴정 5구역의 시범마을, 원주민 재정착률이 90% 이상이죠? 예, 사실 행방불명자 빼면 97%까지 분양 신청을 하였습니다. 네, 97% 이상. 예. 그리고 재개발 사업 기간이 국내 최단 기록을 또 세우기도 예. 했습니다. 위원장님 내년 2주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이번 시범 사업이 재개발 사업에 있어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